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학원입니다. 퓨리니를 위한 퓨전 기초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시간까지는 스케치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스케치만 제대로 해두면은 그 다음 과정은 자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우스 같은 걸로 뭔가 그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D 모델링의 가장 기초가 스케치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스케치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모델링 할 때 순서를 보면 스케치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라고 이제 통칭할 수 있는 스케치를 이렇게 전개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전개된 입체를 가지고 수정하는. 그래서 스케치, 익스트루드, 모디파이 가지고 요 3단계로 모델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모델링 과정에 보시면 뭐 솔리드, 서피스, 여기 이제 폼도 나오고 하는데 다른 방법들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링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스케치, 익스트루드, 모디파이 요 3단계를 이제 배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단계인 익스트루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퓨전 360에 보시면 스케치 바로 옆에 익스트루드가 있죠? 네, 요 퓨전 360의 그 모델링 아이콘 배치가 모델링 순서대로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보면은 익스트루드, 리볼브, 스윕, 로프트 이렇게 네 가지의 모델링 조형 명령이 보입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는 첫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이죠? 조금 설명을 해드렸죠. 예. 어느 스케치 플레이는 어디를 잡아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형태나 위치가 좀 바뀔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익스트루드, 리볼브, 스윕, 로프트 이렇게 네 가지가 스케치를 활용해 가지고 입체로 바꾸게 되는 네 가지 대표적인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D인 스케치를 입체로 바꿔주는 네 가지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냥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실제로 실물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면서 조금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익스트루드는 설명을 한번 드렸죠? 네, 스케치만 있다면은 어떤 형태든 뽑아 올릴 수가 있죠.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구속 설명하면서인가요? 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네, 익스트루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단방향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뽑아 올리면 되잖아요. 자, 근데 이 익스트루드는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직선으로밖에 전개가 안 돼요. 스케치를 전개를 해가지고 입체 형상을 얻어내는데 뭔가 좀 이렇게 뭐 회전한다든지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든지 뭐 다른 형태를 만들고 싶은데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거는 이제 폼이랑 그러니까 서피스의 폼 기능이랑 다른 기능들을 좀 활용했는데 여기 다리에 보시면 원형의 형태가 쭉 이렇게 그 파이프가 휘어진 방향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전개될 수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형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기능사에는 참고로 기능사 문제는 거의 익스트루드밖에 없어요. 다른 이제 리볼브나 스윕이나 로프트 같은 거는 기능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네 가지 중에서도 나머지 리볼브, 스윕, 로프트 요 세 가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익스트루드는 익스트루드도 또 좋은 기능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나머지 다른 조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잘 하시면 어느 정도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 우리 인터넷에서 두 가지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뭐냐면 UFO 이미지랑 그리고 꽃병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익스트루드로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형태가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그랗게 생긴 형태가 단방향으로 쭉 전개가 되면은 엑스트루드 가지고 만들겠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죠? 네. 그리고 하트 모양의 꽃병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형태가 위랑 아래랑 달라요.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다른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게 지금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주선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요거는 잠깐 삭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지금 우주선 모양을 보니까 이 동그래 가지고 회전체 같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돌리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익스트루드는 직선으로밖에 전개가 안 되니까 그 명령으로는 일단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는 게 절반만 그려가지고 쭉 돌리면 안 될까요? 네, 그 명령이 바로 리볼브가 되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가 이 네 가지 그 조형 명령 중에서 익스트루드가 사용 빈도가 월등히 높아요. 사실은 한 7, 80% 되고 리볼브가 한 15% 정도 될 것 같네요. 이 솔리드 모델링에서는. 그래서 리볼브도 비중이 되게 높은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그 인터페이스에서 보시면 스케치,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리볼브예요. 많이 쓰니까. 자, 리볼브를 위해서는 리볼브는요 스케치가 두 개가 필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익스트루드 할 때는 단면이 하나만 있으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심축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 파란색 선 오리진에 있는 기초 좌표계도 중심축으로 참고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를 제가 하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동그라미가 하나 있다면 이 동그라미를 뭔가를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면 도너츠가 되겠죠? 자, 리볼브를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파일은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축은 여기 Z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도너츠 모양이 되죠. 네,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렵지 않아요. 중심축 하나 그려주고 그리고 단면을 하나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스케치를 한번 해볼 건데 우주선을 진짜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우리 우주선이 지금 자 이게 또 퓨리니이신 분들은 이게 또 문제가 돼요. 뭐냐면 뭔가 만들었는데 우주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평한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워 있거나 바퀴처럼 누워 있거나 엉뚱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이 우주선의 중심축은 어디겠어요? 가운데. 가운데는 이렇게 서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스케치할 때도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파란색 선이 위쪽으로 딱 이렇게 서 있죠. 그죠? 꼿꼿하게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중심이 되면 될 것 같고 단면은 요 앞에다가 그리던지 요 옆에 여기 플레인 이름이 뭐였던가요? 네, YZ 플레인이네. 네, 여기다가 그리시면은 뱅글 돌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착각하시는 케이스가 이제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 많이 했던 게 요 바닥에다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바닥에다가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해볼까요? 네, 바닥에다 그리시면 도너츠가 바퀴처럼 서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 거죠. 요렇게 돌게 되죠. 이렇게. 이런 거를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주선처럼 만들고 싶은 거니까 정면에 있는 플레인에다가 스케치를 하시면 돼요. 자, 기초 좌표계, 중심축은 기초 좌표계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스냅을 위해서 라인을 하나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면은 절반만 그리면 돼요. 돌려야 되니까. 자, 우리 우주선의 모양을 한번 보고 오죠. 네, 가운데 이렇게 큰 쟁반이 하나 있고 위아래로 돌출된 뭔가가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스플라인
네, 이거 스플라인 맞죠? 스플라인으로 네, 이렇게 중심을 하나 그리고요.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체커 마크를 누르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모양을 이제 비슷하게 한번 잡아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수평이 돼야겠죠? 네, 그래야 보기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생겼겠네요. 참고로 스플라인은 포인트를 많이 찍게 되면 우글쭈글해져요. 잘못하면. 그래서 포인트를 조금만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모양이네요. 대략. 자, 그리고 위에 뭐 하나 있고 아래 뭐 하나 있는데 자, 위 아래는요. 자, 짝대기를 좀 길게 빼죠. 네, 중심에 선이 하나 있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치하면서 그 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 그려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위쪽에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겼고 네, 이렇게 꼭 포개지지 않아도 돼요. 대충 하나 그려놓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아래쪽은 어떻게 생겼나요? 자, 아래쪽은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이거를 플라인으로 그리면 좀 귀찮긴 해요. 네, 이렇게 아까 보시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생겼나요? 지금 보니까. 그쵸? 아, 두 개가 있군요. 자, 근데 더 좋은 방법은요. 이게 사실은 이게 스플라인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치수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엣지로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R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정확히 스케치를 하신다면 지금 이제 손 스케치 하듯이 제가 그렸거든요. 자,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돌리고 어딜 좀 고쳐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래서 피니시 스케치를 일단 누르고요. 자, 요거를 돌려주면 되는 거죠. 리볼브 누르고 자, 프로파일을 제가 끊어서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다 선택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축을 네, 요 선분을 저희가 그렸기 때문에 이 선분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모양을 한번 보는 거죠. 우리가 봤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나. 위에가 조금 크죠. 그러면 스플라인을 스플라인이랑 이 라인들을 이제 고치면 되는데 이 스케치를 다시 고쳐야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설계 툴을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이유가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 좌측에 브라우저 쪽에 보시면 이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 전에 스케치를 했었잖아요. 그 스케치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이거 지워지면 참조가 없어지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요 스케치 그리고 돌렸기 때문에 솔리드 바디가 하나 생겼어요. 눈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자, 이 솔리드 바디는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스케치를 참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케치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원래 스케치했던 대로 돌아갈 수 있고 위에 부분이 조정석 부분이 조금은 컸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고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주시면은 다시 비례를 좀 다시 파악을 해서 우리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지금 이미지에 보시면 라운드 형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게 치수 붙이고 고치고 하기에 좋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자, 왜 그러냐면 나중에 모디파이에 회전이래요. 자, 이게 필렛을 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동그랗게. 근데 이게 더 쉬워요. 이렇게 하는 게 네, 훨씬 쉽게 보시는 것처럼 형태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쉽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크기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모디파이에 있는 필렛이나 챔퍼는 안 배웠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해보죠. 비슷하게 됐죠? 그리고 조금 더. 자, 우리 여기 요 평면에다가 지금 보면은 뭐가 이렇게 막 사출되는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하나 살짝 뚫어주고 싶어요. 근데 리볼브를 하시면 여기가 자, 요 부분이 잠깐 단면을 보시면요. 평면이 아니에요. 저 평면이 아니죠, 지금? 끼어 있기 때문에 스케치 플레인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콘스트럭트라고 있죠? 여기 가서 옵셋 플레인으로 요 기초 좌표계 있죠? 요 밑에를 클릭을 해서 밑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당겨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스케치를 또 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해서 익스트루드를 앞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스케치 플레인을 선택을 하고 자 저는 새로 만든 스케치 플레인이 아니라 원래 있는 거 선택했어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자 원을 여기다가 사출구를 하나 적당한 크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하면 뭔가 실린더 영상이 붙는데 이게 아니라 저희는 빵꾸를 뽕 하고 낼 거죠. 사출구니까. 그래서 컷으로 하고 오퍼레이션을 컷으로 하고 위쪽으로 이렇게 밀어 보시면 구멍을 뚫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뚫을까요? 네, 요렇게. 네,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 수가 있죠. 바깥에 베젤 같은 테두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동그랗게 돌린 것도 나중에 선분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은 이 스케치에다가 또 그리면 돼요. 또 스케치를 여기다가 이렇게 포개지게 여기 동그라미 모양으로 뭐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거부터 좀 어려워요. 아유, 스케치가 다른 데 됐네요. 스케치가 플레인이 잘못 지정됐을 때는 리디파인 스케치 플레인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위치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자, 요거는 제가 스케치를 3D 스케치를 켜놔가지고 다른 데 됐나 봅니다. 여기다가 다시 할게요. 이건 조금 너무 큰 것 같고 조그맣게 이렇게 테두리가 있었죠? 이 정도. 그렇죠? 지금 이제 자기 위치에 스케치가 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리볼브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축이 축은 잠깐 요거 바디 잠깐 끄면 여기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바디를 켜주면 바디가 꺼 있어서 지금 이제 워닝이 떴었는데 켜주고 조인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볼록한 형태를 또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볼브로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바퀴도 만들 수 있고 회전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리볼브로 UFO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이번에는 리볼브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이번에 해볼 게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 중에 꽃병이죠. 꽃병이 보면 위랑 아래랑 크기가 일단 다르고 크기만 달라도 익스트루드로는 이거 안 돼요. 예를 들면 자, 창을 하나 더 띄울게요. 자, 예를 들어서 바닥에 있는 사각형과
자,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자, 이 위쪽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가지고 옵셋 스케치 플레인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여기다가 스케치를 하나 해서 이거를 연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쭉 연결되면 점점 커지는 모양이 되잖아요. 근데 익스트루드는 그런 명령이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뽑아 올리는 거. 그러니까 익스트루드는 규칙이 있는데 그 스케치 단면을 여기서는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나오는데요. 스케치 단면을 하나밖에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델링 하다 보면 다른 형태끼리 연결할 일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로프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로프트가 나오죠? 요거를 해볼 거예요. 로프트의 이미지를 보면 아래는 사각형이고 위에는 동그라미죠. 각기 다른 형태인데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눈 크게 뜨고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조금 어려운 게 나와서. 자, 로프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꽃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트가 위에 큰 하트가 하나 있어야 되고 아래에 또 하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크기가 달라요. 자, 요 병이 이제 대각선으로 잘라져 있는데 이건 나중에 자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면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밑에다가는 스케치할 수 있는데 제가 스케치 플레인에 대해서 앞서서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드렸죠? 위에도 스케치 플레인이 이제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 플레인을 복사를 하세요. 어떻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거 되면 참 좋은데. 자, 여기 보시면 콘스트럭트에 옵셋 플레인이라고 있거든요. 요게 스케치 플레인을 복사해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병의 크기만큼 복사하면 돼요. 한 80mm 위로 올라가라. 8cm 위로 하나 플레인을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래다가 하나 그리고 위에다가 스케치를 하나 하면 돼요. 요 개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밑에도 하나 그릴 수 있고 이 위에 여기다 그린 거는 뭐예요? 공중에다가 한 거죠. 요 위에 보시면은 공중에 있죠? 플레인이. 그래서 각기 위 아래다가 하나씩 이렇게 여기 하나, 위에 하나 이렇게 스케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굉장히 많이 이해하신 거예요, 이제. 스케치 플레인을 땅바닥에도 할 수 있고 공중에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크리에이티브 스케치로 땅바닥에다가 이 땅바닥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일단은 하트를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하트를 하나 그리고 하트를 하나 그렸죠? 요거보다 조금 크게 그려야 되겠는데 그쵸? 네, 고치려면 스케치 더블 클릭하시면은 다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크기를 약간 좀 키워주고 네, 이 포인트가 많으면 우글쭈글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울 수도 있습니다. 딜리트 키 누르면 포인트는 지워버릴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크게 그렸고 자, 이번에 2층에 우리가 만들었던 플레인이 있죠. 스케치 플레인이 하나 더 있죠. 여기를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시면 2층에다가도 요거를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양을 보니까 위에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조금 더 크게 약간 그 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잠깐 모양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뒤쪽으로 약간 휘어져 있죠? 이 꽃병은. 그래서 이렇게 뒤로 약간 밀어둘게요. 이렇게 뒤쪽으로 조금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높이가 네,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이 스케치의 높이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스케치 플레인, 요 플레인, 얘를 여기서 만들었죠?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높이를 이렇게 낮춰서 입력하면 스케치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이제 연결하면 되는 거죠. 두 개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이거랑 똑같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연결하고 이렇게 싹둑하고 자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면 기준으로 선을 하나 그려놔야 되는데 지금 그릴 수도 있고 모델링하고 그려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프트를 할게요. 자, 로프트를 시작할 때 뭘 이렇게 선택하지 마시고 키보드에 ESC를 누르면 아무것도 선택 안 한 상태로 선택을 해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보드에 ESC를 누르고 크리에이트의 로프트를 눌러봅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있는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모델링을 선택을 해요. 스케치를 선택을 해요. 그렇게 됐죠? 어, 진짜 여기 화면에 보면 약간 휘어 있잖아요. 진짜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가이드도 그릴 수 있어요. 로프트는. 로프트에 요 밑에 보면은 레일이라고 있죠. 요게 이렇게 전개되는데 이렇게 휘게 전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아래랑 3D 스케치를 해 놓으시면 3D 스케치가 필요해요, 이게. 그러면 어, 휘어서 이렇게 전개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어려운 단계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만들고 됐죠? 그리고 지금 형태를 보니까 대각선으로 잘려져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잘라주면 돼요. 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정면에 있는 플레인 있죠. 정면에 있는 플레인을 선택을 하고 잘 선택해 보세요. 이걸 선택을 하고 플레인을 그리고 스케치를 해서 자르고 싶은 모양으로 직선을 그리면 돼요. 곡선도 되고 직선도 됩니다. 뭐 곡선으로 좀 더 멋있게 이렇게 휘게 자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놔도 되고 이렇게 휘게 선을 하나 그려도 되고 아니면 직선으로 그려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피니시 스케치를 누릅니다. 스케치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공중에 이렇게 스케치가 하나 됐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되는 명령인데 하는 김에 해야죠. 네, 모디파이에 가면 자르는 명령이 있어요. 스플릿 바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바디 투 스플릿은 요 꽃병 선택하고 스플리팅 툴은 아까 그렸던 이 짝대기 선택하면 이렇게 잘립니다. 딱 잘렸죠? 바디에 가서 보면 이게 잘리니까 투피스가 됐어요.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이렇게 됐는데 위에 거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눈을 꺼보세요. 이제 지워졌죠? 지워진 건 아니고 남아는 있어요. 네, 그냥 남겨두겠습니다. 요거를 잘 활용하면 뚜껑도 되는 거죠. 뚜껑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쉐를 주면 끝나요. 쉐를 눌러서 요 윗부분은 삭제가 될 거니까 윗부분을 클릭하고 뭐 한 3mm? 아까 좀 두껍던데 네, 이렇게 하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꽃병이 밑에랑 위에랑 다르죠. 형태가. 네, 꽃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명령이 좀 들어가서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처음 보는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배우신다면 필렛 같은 걸 주면 조금 더 이제 이쁘게 만들 수 있죠. 모양을. 자, 이제 멋있는 꽃병이 됐습니다. 이거를 출력을 하시면 뭐 필통으로도 쓸 수 있고 꽃병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로프트는 특징이 뭐냐면 면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 하나의 면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면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다른 위치에 있어야 되죠? 이제 퓨리니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제가 면을 두 개를 그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냐?
1층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리고 2층에다가 하나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1층, 2층이에요? 아니죠. 네, 둘 다 1층이었죠? 보시면 바닥에다가 두 번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프트 기능을 쓰시려면 반드시 스케치 플레인을 복사를 해서 따로 만드실 수가 있어야 돼요. 콘스트럭트에 가시면 있습니다. 옵셋 플레인으로 이걸 누르고 기준점은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누르고 이렇게 위로. 네, 이렇게 지금 하나 복사됐죠? 공중에다가 스케치 플레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케치 플레인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로프트를 하려면.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로프트가 유용하죠. 이런 면에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거는 잘 못하셔도 돼요. 네, 보시면 엑스트루드, 리볼브 했고 로프트 해봤는데 스윕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스윕은 글쎄요,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의자 모델링으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해보면 네, 면이 스케치가 다른 위치에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그라미를 제가 하나 그렸죠? 정면에다 동그라미를 그렸으면 얘가 전개될 경로를 그려야 돼요. 스케치를 한 번 더 해서 네, 옆면에다가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전개될 경로를 그려주는 게 핵심이에요. 보시면 정면에서 동그라미 그리고 측면에서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전개될 경로를 그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에서 여기 보시면 스윕이죠. 스윕 눌러서 네, 프로파일 단면 선택하고 경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복잡한 건 아닌데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어요. 제가 그 모델링에서 네, 많이 쓰는 것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네, 단연 익스트루드가 1등입니다. 기능사 시험 때는 이거 하나만 갖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리볼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리볼브랑 로프트랑 네, 이렇게 뭐 디자인 같은 걸 한다 그러면 로프트도 은근 많이 쓰게 돼서 저 명령도 다른 면을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많이 써요, 로프트가. 나중에 이제 서피스 모델링 쪽으로 가면 더 많이 쓰고요, 로프트를. 그래서 익스트루드, 리볼브, 로프트 요 세 가지를 잘 알아두시고 스윕도 뭐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밴딩 되는 형태면 이제 쓰는 거죠. 요 네 가지가 우리 모델링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스케치가 1단계, 2단계가 익스트루드, 리볼브, 스윕, 로프트. 단면을 전개해주는 명령. 여기까지가 2단계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조금 몇 가지 해봤지만 물건 만드느라고 모디파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모디파이는 이제 우리가 만든 입체에 대한 변형을 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뭐 라운드도 줄 수 있고 뭐 속도 비울 수도 있고 네, 요게 이제 3단계예요. 그래서 오늘은 2단계 명령까지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네, 다섯 번째 시간에 모디파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